에코프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 교수입니다. 자, 오늘 8월 6일 화요일이고 어제 시장에서는 정말 역사적으로 급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을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 그 다음에 뭐 걱정을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시장이 빠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매도로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장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때요? 어제 싸그리 하락한 게 오늘은 또 싸그리 반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이 아니라 오히려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가만히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높다 보니까는 절대로 신용 매매는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도를 해야 되는 시장이 아니라 매수를 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묵직한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를 사도 그냥 뭐 난 이거 기술주 묵직한 거 사고 싶다 하면은 사도 되는 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어제 하락이 나왔다가 오늘 약간의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매도로 대응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어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아침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대 매매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매물적인 부분, 매물대가 가벼워졌기 때문에 또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는 지금의 상승을 만들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로 대응할 필요 없이 오히려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리포트를 보시면은 뭐 실적 추정치 하향으로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 뭐 여전하다라는 이런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 리포트를 토대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에코프로 BM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을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아직까지 채널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도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구독 누르면은 돈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서 절대로 돈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최 교수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면서 정말로 좋은, 오히려 돈을 벌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사실 지금의 뭐 오늘 반등이 나와서 우리가 크게 기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오히려 뭐 지금의 반등이 나왔다라고 해서 뭔가 특별하게 의미부여를 뭐 붙이기에도 굉장히 애매해요. 그냥 어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뭐 반등이 나왔구나,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바로 기관들의 이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역사적으로 대폭락이 나왔었잖아요, 시장 전반적으로. 근데 오히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렇게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놈들의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수급 시그널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수급의 씨가 말라 있다 보니까는 기관놈들이 과연 무엇을 사는지, 기관들이 사는 종목 중에서 수급이 돌아가는 종목들,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어제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의 매수가 짱짱하게 뒷받침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또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어느 정도 이 바닥권에 있는 매물도 어느 정도 소화는 지금 시켜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수급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실 필요도 없는 거고, 지금 뭐 차트가 사실 어제 시장이 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뭐 5일선 지지하고 뭐 21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종목들을 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다 깨졌어요. 완전히 다 깨졌기 때문에 차트를 지금 우리가 의미부여를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빠르다, 오히려 좀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이 나온 거를 보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가 차트적인 부분을 좀 의미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천 여기서 굉장히 가만히 냅두는 전기차가
불이 나면서 조금 안 좋은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인천 전기차 화재 배터리, 그 다음에 리콜 이력이 있는 중국 제품이다라는 요렇게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뭐 거기 거주하시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닷새째 단전, 그 다음에 단수, 이런 큰 불편을 겪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정말 우리가 나중을 좀 시간이 지나고 흐르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급 양극재 소재가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제품이잖아요. 전기차가 결국은 성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싸구려 중국산으로 만든 2차 전지는 결국에 이런 성능 저하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뭐 전기차도 성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안 사잖아요. 그래서 전기차가 안 팔리게 되는 그런 결과도 지금 나오고 있고, 오히려 지금 중국 제품을 쓰면서 가만히 냅둔 뭐 전기차가 갑자기 화재가 나고 이랬던 사건 사고를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급 소재로 만든 양질의 2차 전지가 들어가야지만 이 전기차의 성능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서 전기차도 잘 팔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더 앞으로는 더 많이 잘 팔리게 되면은 실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지금 여기 리포트적인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2분기 때 재고자산 평가, 뭐 충당금 환입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를 했다라는 내용적인 부분이 있고, 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이게 중장기 캐파 증설 계획 조성에 따른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 하향이 뭐 불가피하다라는 이런 식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양극재 캐파 중장기 증설 계획에 대해서 투자 속도 조절을 검토 중인 걸로 밝혔다. 여전히 시장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 중장기 실적 전망치에 대한 눈높이도 하향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조금 말이 되게 웃겨요. 왜냐면은 지금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차를 팔려고 눈이 뒤집힌 게 아니라 전기차를 팔아먹으려고 지금은 오히려 눈이 뒤집혀 있어요. 왜냐면은 이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연구에 대해서 연구원들을 다 잘랐어요. 그래서 아예 내연기관 엔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개발 가능성도 당연히 연구원들을 다 잘랐기 때문에 없다라는 얘기고, 어차피 이거는 시간 문제다. 여러분들이 5년 뒤에 신차를 뽑을 때 과연 내가 어떤 차를 살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전기차를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조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쉬운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의 성장적인 부분을 봤을 때 여전히 시장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의 2차 전지는 긴 호흡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2차 전지를 내가 좀 묵직한 종목들 한두 종목 쪽은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중국 배터리들이 계속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 알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면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저거 중국에서 만든 거야? 사야 되나? 나 다른 데 거 사야 되나? 이렇게 갈등을 한 번씩은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소재 셀, 그 다음에 뭐 장비, 광물 기업들이 빛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2차전지 뭐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조금 여러분들 막 2차전지 진짜 너무 고통스럽다, 짜증난다, 이거 도대체 언제 가냐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조금은 긴 호흡으로 여유를 가지고 보시면은 결국에는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좀 차트적으로 봤을 때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항상 이 세력놈들이 RSI 지표상 30 이하로 내려왔을 때 올리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좀 반복적으로 패턴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위치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굳이 뭐 급하게 추가 매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갖고 있는 물량을 뭐 조금 매도로 대응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조금 애매한 RSI 지표가 지금은 애매한, 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간 것도 아니고 올라간 것도 아닌 그런 위치에서 좀 애매하게 좀 뭔가 어설프게 대응을 한다라기보다도 오히려 확실하게
급격하게 RSI 지표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뭐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RSI 지표상 뭐 80 이상으로 올라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뭐 매도로 대응을 하시거나 좀 그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한 가지 또 시장이 변동성이 지금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 2350포인트 정도가 되면은 요때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수로, 정말 미친 듯한 매수로 좀 적극적으로 덤벼들어도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시장이 강한 상승 시도가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당분간 등락의 흐름이 반복이 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코스피가 2350포인트까지 내려온다, 이 부근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눈 뒤집혀 가지고 매수로 대응을 하셔도 되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갖고 있는 종목들은 좀 차분하게 보유를 하시고, 어차피 저번에도 사이드카 한번 발동이 됐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이드카 발동 이후에 굉장히 세게 시장도 반등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한번 때려 맞고 그냥 시원하게 반등이 나오는 시장도 훨씬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막 시장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